하늘이 갈라지고 있다. 추석마저 집어삼키는 기후재앙. 밤하늘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다. 추석을 앞둔 한반도 상공에 끝없는 비구름과 불길한 전운이 몰려오고 있다. 사라진 보름달, 끊이지 않는 비, 새벽을 덮친 안개. 이것은 단순한 기상뉴스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하늘은 재난의 서막이다. 귀성길은 전쟁터로 변하고 관광지의 불빛은 꺼지며 농촌의 추수마저 흔들리고 있다. 하늘은 축복 대신 경고의 메시지를 내리고 있다. 충격 기상 대예고. 추석 보름달이 사라진다. 연휴 저녁을 뒤덮은 끝나지 않는 비구름의 저주. 추석은 한민족의 가장 큰 명절이자 가족이 모여 웃음과 정을 나누는 시간이다. 하지만 올해 추석의 하늘은 축복이 아닌 불안과 긴장을 예고하고 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한 기대, 밝게 떠오를 보름달, 고향으로 향하는 따뜻한 길, 그 모든 것 위에 끝나지 않는 비구름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다. 끝나지 않는 비, 연휴 내내 이어진다. 기상청은 추석 전날부터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비는 단순히 하루 이틀에 그치지 않는다. 중부와 전북, 영남 지역은 연휴 마지막 날인 화요일까지도 비 소식이 이뤄질 전망이다.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적을 수 있으나 문제는 비의 간헐성과 불규칙성이다. 멈추는 듯 하다가 다시 내리고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비는 귀성 귀경길 시민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한다.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도 도로가 젖는 순간 교통사고 위험은 급격히 높아진다. 새벽 귀성길의 덫, 짙은 안개. 더 큰 위험은 안개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예상된다. 시야가 제한되는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방심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귀성길 운전자들은 시간보다 생명이 먼저라는 경각심으로 반드시 안전운전에 나서야 한다. 도로 위에 드리워질 이 안개는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귀향길을 위협하는 숨겨진 재난이다. 기온은 온화해도 하늘은 불안하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20도로 시작해 낮에는 24도, 부산은 27도까지 올라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이다. 언뜻 보면 무난한 날씨처럼 보인다. 그러나 따뜻한 기온 뒤에는 불확실한 하늘이 숨어 있다. 기온이 안정적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사람들의 경계를 무디게 하고 방심을 유발할 수 있다. 사라진 보름달, 무너진 명절의 낭만. 추석의 상징은 단연 보름달이다. 가족이 모여 달을 보며 소원을 빌고 마음속의 그리움을 나누는 풍경은 한국인의 전통적 정서와도 맞닿아 있다. 그러나 올해 그 낭만은 산산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중부지방은 구름이 짙게 드리워져 보름달을 보기 어렵다. 남부와 제주 지역에서만 구름 사이로 간신히 엿볼 수 있는 희미한 달빛이 허락될 전망이다. 민족 최대의 명절에서 보름달이 사라진다는 사실은 단순한 기상뉴스가 아니다. 그것은 전통의 상징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충격적 신호다. 날씨, 인간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권력. 이번 연휴의 하늘은 단순히 비 예보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다시 한번 날씨가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권력임을 드러낸다. 고향으로 향하는 수많은 발걸음 위에 드리워진 비구름은 말한다. 자연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무력한가. 추석의 길목에 선 사람들은 깨닫게 될 것이다. 달빛조차 허락하지 않는 하늘은 인간의 계획과 약속 위에 언제든 차가운 경고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을. 하늘의 경고. 이번 추석, 하늘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다. 그것은 불확실성과 경고의 신호다. 비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귀성길과 귀경길을 위협하는 변수다. 안개는 생명을 위협하는 함정이다. 사라진 보름달은 전통과 낭만의 붕괴를 의미한다. 올해의 명절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과연 우리는 자연의 경고 앞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추석, 하늘은 인간에게 단순한 날씨가 아닌 시련과 성찰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날씨 전망은 추석 전날부터 비구름이 잦은 간섭을 하며 강수량은 많지 않지만 하루 종일 비가 중간중간 끊임없이 스며든다. 위험 요소는 새벽 귀성길엔 내륙 중심의 짙은 안개가 도로를 덮어 교통 대란의 가능성이 높다. 추석 당일, 서울과 비롯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구름이 두텁게 깔려 보름달 관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분석은 수도권은 인구 밀집도가 높아 작은 날씨 변수도 곧바로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진다.
귀성 귀경길의 체증은 비와 안개가 합쳐져 악몽이 될 수 있다. 강원도. 날씨 전망은 영동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구름이 계속 머물며 비가 자주 내릴 전망이다. 내륙 지역은 안개가 두텁게 깔릴 가능성이 크다. 추석 당일 강릉, 속초 등 동해안 지역은 짙은 구름에 가려 보름달을 볼 수 없다. 분석. 관광객이 몰리는 강원도는 추석 특수를 기대하기 어렵다. 날씨가 관광업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안전사고 위험도 상승한다.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날씨 전망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시간이 많지만 갑작스러운 비구름이 통과하며 귀성길을 방해한다. 추석 당일 충북, 충남 대부분 지역에서 보름달 관측이 어렵다. 분석. 고속도로 교통량이 집중되는 지역인 만큼 돌발성 비와 안개가 결합하면 귀성길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전라권, 전북, 전남. 날씨 전망은 전북은 중부권과 마찬가지로 연휴 마지막 날까지 비 소식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남은 남해안과 내륙 모두 소나기성 비구름의 영향을 받는다. 추석 당일 전북 지역은 보름달이 가려질 확률이 높다. 그러나 전남 남부와 해안 지역은 구름 사이로 달빛을 엿볼 수 있는 희망이 남아있다. 분석. 호남권은 농촌 지역이 많아 추수철 농업활동에 직접적인 지장을 줄 수 있다. 경상권, 경북, 경남, 날씨 전망. 영남 지역은 화요일까지도 비가 이어진다. 부산, 울산 등 동해안은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분다. 추석 당일 대구, 울산, 부산 모두 구름이 짙으나 일부 남부 내륙, 경남 해안에서는 잠시 달을 볼 가능성이 있다. 분석. 귀향객이 가장 많은 영남권은 기상 악화가 교통 대란과 직결된다. 특히 바닷길 여객선 운항이 제한될 경우 섬 지역 주민들의 이동이 차단될 수 있다. 제주도. 날씨 전망. 간헐적인 소나기와 강풍이 이어진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늘이 트일 가능성이 크다. 추석 당일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지역은 제주다. 분석. 관광객들의 기대가 몰리면서 제주가 사실상 추석 보름달의 마지막 성지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바람과 비구름이 잦아 항공기 결항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종합 경고. 중부권 전역, 수도권 강원, 충청, 전북, 보름달 관측 사실상 불가. 영남권, 비와 구름이 겹쳐 일부 지역 제외하면 달빛 희망은 미약. 전남 남부, 제주도, 구름 사이로 달을 볼 수 있는 마지막 희망. 교통사회적 리스크, 안개 플러스 비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관광, 경제활동 위축, 명절 분위기 침체. 날씨가 지배하는 명절, 귀성길은 이미 전쟁터. 추석 연휴의 첫 관문은 단연 귀성길이다. 수백만 대의 차량이 동시에 움직이는 이 거대한 인구 이동은 평소에는 상상할 수 없는 교통체증과 사고 위험을 동반한다. 그러나 올해는 단순한 정체가 아니다. 짙은 안개, 새벽 시간 내륙을 뒤덮는 안개는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고 한순간의 실수가 대형 추돌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젖은 도로, 비는 양이 많지 않지만 도로를 미끄럽게 만들며 피로 누적 상태의 장거리 운전자들에게 치명적이다. 고속도로 정체 플러스 날씨 변수. 이미 정체된 상황에서 돌발성 사고가 발생하면 구급차 진입조차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번 연휴 귀성길은 단순한 인내의 시간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안전운전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경제적 타격, 소비와 관광의 냉각 효과. 명절은 소비와 이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다. 하지만 올해 날씨는 이 흐름을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다. 관광산업, 강원도, 남부해안, 제주 등은 명절 특수를 기대했지만 비구름과 안개가 덮치면서 여행객들의 발걸음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보름달 여행 패키지를 준비한 관광업계는 직격탄을 맞는다. 자영업자, 숙박업계, 예약 취소와 방문객 감소는 곧바로 매출 하락으로 이어진다. 특히 강원, 영남, 동해안은 이번 추석에 큰 경제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유통, 소비시장, 귀성길 불안과 궂은 날씨로 사람들의 외출, 소비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대형마트, 전통시장 모두 예상보다 낮은 매출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추석은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경제의 순환을 촉진하는 동력인데 올해는 날씨가 그 엔진을 끄트리고 있는 셈이다. 농업과 민생, 추수철의 불청객. 추석은 한 해 농사의 결실을 확인하는 시기다. 그러나 비와 안개는 농촌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수확 지연, 연휴 기간 내내 이뤄지는 비는 벼 수확과 과일 출하를 늦추게 만든다. 습한 날씨는 농산물의 품질에도 악영향을 준다. 유통 차질,
비와 교통 정체가 겹치면 농산물이 제때 시장에 공급되지 못한다. 가격 불안정과 소비자 불만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농민 심리. 보름달을 보내어 풍년을 기원하던 전통적 의미는 사라지고 농민들에게 남는 것은 걱정과 불안뿐이다. 올해 추석은 농민들에게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기상과 싸우는 또 다른 고비가 될 것이다. 사라진 보름달. 사회 불심리적 충격. 보름달은 단순한 천체가 아니다. 그것은 추석의 정체성과도 같은 문화적 상징이다. 상징의 붕괴. 중부지방 전역과 강원, 충청, 전북에서는 사실상 보름달을 볼 수 없다. 가족이 함께 달을 보면 소원을 빌던 전통이 사라지면서 사람들은 명절의 맛을 잃게 된다. 심리적 영향.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제약 없는 추석을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하늘이 내린 또 다른 제약은 허탈감과 무력감을 증폭시킨다. 사회적 메타포. 보름달이 사라진 추석은 한국 사회 전체에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상징적 메시지를 던진다. 안정 대신 불안, 희망 대신 긴장. 하늘은 단순한 날씨 예보를 넘어 시대적 불안을 비추는 거울이 되고 있다. 제주와 남부 해안, 마지막 달빛의 성지.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지역이 비와 구름에 잠겨 제주와 전남 남부 해안만이 달빛을 엿볼 수 있는 희망을 남겨두고 있다. 제주, 구름 사이로 잠깐 비칠 보름달은 한국 전역에서 사라진 전통의 마지막 흔적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강풍과 비구름은 항공기 결항이라는 또 다른 재앙을 부를 수 있다. 남부해안, 짙은 구름 틈새로 달빛이 스며들 수 있으나 그 시간은 길지 않을 것이다. 올해 한국에서 진정한 보름달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 올해 추석의 하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 자연 앞에서 인간은 여전히 무력하다.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날씨라는 변수에 휘둘린다. 사라진 보름달은 단순한 천체가 아니라 한 시대의 불안과 불확실성의 상징이다. 이번 추석, 하늘은 우리에게 경고한다. 당신들은 과연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견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제22호 태풍 가이라, 한반도 남부 상륙, 전국 초비상. 부산, 제주 등 강풍 피해 속출, 정부 24시간 재난대응 체계 가동. 서울 기상특보 종합. 10월 3일 목요일 오후 제22호 태풍 가이라가 한반도 남부 해안을 강타했다. 중심기압 94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45m의 매우 강한 세력으로 접근한 이번 태풍은 올해 들어 가장 강력한 가을 태풍으로 평가되고 있다. 태풍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은 이미 광범위한 피해를 입었으며 중부지방으로도 강풍과 폭우가 확산 중이다. 기상청은 가이라가 한반도를 관통한 뒤 동해로 빠져나가기까지 최소 48시간 이상 전국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1. 전국 피해 현황. 남부지역 중심으로 피해 확산. 부산 경남권. 강풍으로 인해 항만시설과 어선 수십 척이 전복되거나 파손되었다. 해운대와 광안리 일대는 파도가 방파제를 넘으며 해안도로가 통제되었다. 제주도. 초속 50m에 달하는 돌풍이 불면서 항공편 120여 편이 결항됐고 4천여 가구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서귀포 지역에서는 산사태로 주택 2채가 매몰되어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다. 전남 지역. 여수와 목포 일대에 폭우가 쏟아져 도로가 침수됐고 농작물 피해가 속출했다. 서울 수도권. 아직 태풍 중심은 남부에 머물러 있으나 복상과 함께 수도권도 강풍주의보가 발효됐다. 한강 수위가 급상승하면서 일부 둔치가 통제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기준으로 전국 12개 시도에 태풍경보를 발효하고 긴급 대피 인원은 1,200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2. 정부 대응 및 비상조치.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소방, 경찰, 군이 긴밀히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 국방부는 육군 세계사단, 해병대, 해군 인력을 포함한 1만여 명을 투입해 침수지역 구조와 응급복구를 지원 중이다. 서울시와 부산시는 지하철, 지하차도, 하천 산책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을 사전에 통제하고 한강과 낙동강 제방을 집중 감시 중이다. 제22호 태풍 하이선, 한반도 강타, 남해안 초토화후 중부로 북상 중이다. 서울 기상조갑 보도. 10월 3일 오후 제22호 태풍 하이선이 남해안을 강타하면서 전국이 초비상 상태에 들어갔다. 태풍은 중심기압 94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45m의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제주 해상을 거쳐 경남 남해안에 상륙했다.
현재는 중부 대륙을 향해 빠르게 북상 중이며 전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갔다. 전국 곳곳 피해 속출, 전력 통신 마비. 이번 태풍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제주도에서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52m에 달하며 가로수가 뿌리째 뽑히고 일부 항공편이 전면 결항되었다. 제주시 구자읍에서는 폭우로 하천이 범람해 인근 주택 수십 채가 침수되었다. 부산과 울산은 높은 파도와 강풍으로 해안가 방파제가 무너졌고 부산항의 모든 선박이 긴급 대피했다. 전력선이 끊어지면서 약 4만 세대가 정전 피해를 입었다. 경남 창원 통영 일대는 건물 외벽이 떨어지고 도로가 유실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전남 해남과 완도 지역에서는 어선 8십척이 전복되거나 파손되었어 수산업 피해도 막대하다. 서울과 수도권은 3일 밤부터 강한 빗바람이 몰아치며 일부 지역에서 신호등이 파손됐고 도로가 침수되었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태풍은 중심부의 강풍 방향이 매우 넓어 태풍이 지나간 뒤에도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3단계 발령.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비상단계를 최고 수준인 3단계로 격상했다. 전국 17개 시도의 긴급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대피소 1,200여 곳을 개방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필요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불안한 밤. 부산 서구의 한 주민 박민수 씨 54세는 창문이 흔들릴 정도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 문을 닫아도 소리가 귀를 때린다. 어젯밤에는 아이들과 함께 지하주차장으로 대피했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의 직장인 이지은 씨 23세는 퇴근길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지하철이 멈췄다. 이 정도면 재난영화 같다. 라고 말했다. 전문가 경고. 태풍이 지나간 뒤가 더 위험함. 서울대 환경지질학과 김현수 교수는 이번 태풍은 강풍뿐만 아니라 폭우를 동반했기 때문에 토양이 과포화 상태에 있다. 4, 5일 이후에도 산사태와 도로 유실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